왜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만 작아질까요? 왜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늘 마음을 후벼 파고 밤이 되어서도 잊히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에서 드러나지 않고 행동에서도 드러나지 않으며 결국 말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고 꾸미려 해도 어느 순간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들어 그 사람을 판단하라. 말의 끝이 곧 그 사람의 끝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낸 기억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질 때는 항상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알고 지낸 가족도, 함께 울고 웃던 친구도 딱 한마디로 수십 년의 인연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애잖아. 이 한마디에 인정받고 싶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래도 나를 아는 사람이라 믿었던 기대는 한순간 배신으로 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무시하는 말, 자신만 옳다는 말, 책임을 돌리는 말. 이 세 가지 말은 그 사람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미리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첫째,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결과가 어떻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말하는 사람. 이 말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대신 너는 언제나 그 수준이라는 멸시가 들어 있습니다. 둘째, 나는 너를 위해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유난히 가시가 많고 항상 상처로 끝납니다. 진짜 위로는 조용히 다가오지만 지배하려는 말은 늘 충고라는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셋째,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뭘 했겠어. 고마움을 주며 평생의 빚을 씌우는 사람, 도움이 아니라 족쇄를 건네는 사람. 이들은 관계를 인연이 아닌 채권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실수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본성은 반복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이 아니라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말. 그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고, 그 말은 언젠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부러뜨릴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말은 흘려듣지 말고 내 말은 3번 생각하고 내라. 이 말 속에는 하나의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마음과 끊어야 할 인연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말은 항상 공감이 없고 상황은 항상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번만 더 참으면 괜찮을 것 같던 그 인연. 하지만 그 한 번이 수십 년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끝자락에서 깨닫습니다. 인연을 끊으라는 말은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의 지배, 그 사람의 말을 더 이상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견뎠습니다. 이제는 견디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행동보다 먼저 말해서 그의 미래를 읽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나를 살리는가? 이 사람의 말은 나를 무너뜨리는가? 다음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말로 지배하려 드는지, 그리고 그 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말로 지배하려는 사람은 처음엔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정해 보이고 걱정하는 척 다가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들의 말은 방향을 바꿉니다. 위로가 아닌 판단으로, 공감이 아닌 통제로 변합니다. 우리가 가장 늦게 눈치채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해석하지 못했고, 마음이 다친 뒤에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이해할 마음이 없었구나. 말로 지배하려는 사람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오가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말은 쏟아내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설명하고 묻지 않고 단정하고 상대의 이유보다 자신의 결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네가 예민한 거야. 나는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거야. 이 말들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상대의 마음은 관심 없고 내가 옳다는 확신만 중요하다는 뿌리입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관계는 기스트레인질리 뒤집힙니다. 처음엔 내가 설명하려고 하고 나중엔 내가 설득당하고 마지막엔 내가 사과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죄책감만 껴안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반드시 남깁니다. 나는 네 편이니까 하는 말이야. 이 말이야말로 가장 깊은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처럼 보이는 말로 책임을 돌리고 빚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말을 듣고 세 가지를 구분하라 했습니다. 첫째, 진실을 위한 말인지. 둘째, 우월함을 위한 말인지. 셋째, 복수를 위한 말인지. 진실을 위한 말은 조용합니다. 우월함을 위한 말은 단정합니다. 복수를 위한 말은 서늘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대개 진실과 우월함을 헷갈린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정말일까요? 진심이면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로 누르려 든다면 그것은 충고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하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 어떤 말은 함께 걷자고 손을 잡고, 어떤 말은 위에서 끌어당기며, 어떤 말은 아래에서 끌어내립니다. 말로 지배하는 사람은 늘 위쪽에 서 있습니다. 허물은 말하지 않고, 장점은 당연하게 여기며, 실수는 영원히 기억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지는 것입니다. 말로 싸우면 상처가 남지만 말로 지면 존재 전체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묻는 것. 이 사람과의 이야기에서 나는 왜 늘 설명해야 하는가? 왜 이 사람 앞에서만 나는 틀린 존재가 되는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바꾸기 어렵지만 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거리만큼 상처는 옅어지고 말의 칼날은 무뎌집니다. 다음 이야기는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을 왜 쉽게 끊지 못하는지 우리 마음의 착각을 다룹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사람을 쉽게 끊지 못할까요?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 매번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 이제는 알면서도 왜 계속 곁에 두고 왜 끝내 스스로를 탓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하고, 친구니까 참아야 하고, 오래된 인연이니까 놓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명령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상대가 틀려도 네가 참아라. 잘해준 건 기억하고 상처는 잊어라. 그 가르침은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힘을 빼앗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남을 이해할 줄은 알게 되었지만 자신을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첫째, 언젠가 저 사람도 내 진심을 알겠지. 하지만 진심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수십 년 동안 모르던 사람은
내일도 모를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람도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맞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돌려줘야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내가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다. 우리가 놓는다고 해서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어지지 않았던 것을 억지로 묻고 있었던 것, 그것을 풀어주는 것뿐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가깝되 기대하지 말고 멀되 버리지 마라. 괴로움은 기대에서 오고 의무는 집착에서 온다. 우리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이 우리를 붙잡고 괴롭게 합니다.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외로워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를 마주하게 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상처를 견디면서라도 누군가 곁에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는 외로움일 수 있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있는 것은 고통입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말로 무너뜨리는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일은 용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죄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해지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주었던 이해를 이제는 나에게도 주려는 것입니다. 떠난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던지는 말이 더 이상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온전히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죄인이 되는가?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자유로운가? 아니면 설명하는 존재가 되는가? 다음 이야기는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그 말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세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이 세 부류를 구분할 수 있다면 어떤 인연을 남기고 어떤 인연을 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비난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이들은 늘 잘못을 찾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더워서 문제라고 하고 비가 오면 눅눅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상대가 잘하면 잘난 척한다고 하고 못하면 수준이 그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에서 빠져 있는 것,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의 말에는 고마움이 한 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도 고맙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칭찬할 줄 몰라서 칭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면 자신이 작아질까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난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두려움을 감추는 방패입니다. 이들과 오래 함께 있다 보면 우리는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억울함을 해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나는 왜 늘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지만 그 잘못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안에서 비롯된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 유형, 충고로 가장한 지배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편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지만 그 말이 끝나면 항상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충고라 했지만 내용은 비교이고 걱정이라 말했지만 결론은 통제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아닙니다. 오직 내가 너보다 더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말로 돕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서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내가 아래에 서 있게 됩니다. 내 의견은 경험 부족으로 간주되고 내 감정은 유난으로 치부됩니다. 결국 나는 인정받기 위해 계속 증명하려 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남을 이해하라. 이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르치려 합니다. 세 번째 유형비처럼 마음을 묶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직접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로 위로하고 말로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 받겠다는 보이지 않는 계산서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 위해 얼마나 해줬는데 너 아니면 내가 이런 말 하겠어? 덕분에 우리는 말없이 평생의 은혜를 진 비처럼 느끼며 관계를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말은 소리를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내 양심을 붙잡는 말입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의무의 짐만 자라납니다. 그 관계는 고마움이 아니라 속박으로 남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서로 다르지만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주고 나서 상대의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내 표정을 보지 않고, 충고하는 사람은 내 숨결을 듣지 않고, 빚을 남기는 사람은 내 고마움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말의 책임은 마음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의 결과를 끝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이미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면 그 말은 실수가 아니라 한평생의 성품입니다. 사람은 한 번의 말은 고칠 수 있지만 습관이 된 말은 고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려 할 때 우리가 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는지, 그 감정의 진짜 정체를 다룹니다. 우리가 놓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잘해온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왜 그 사람에게 미안함을 느낄까요? 왜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설명하려 하고 마지막 인사까지 남기려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남에게 오해를 사면 안 된다. 관계를 끝낼 때는 이유를 말하고 마음을 다해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의 인연은 계약이 아니며 보고서가 아닙니다. 떠날 자유에는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안해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래도 그 사람도 나를 위해 준 게 있잖아.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미안함의 본질은 상대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참았을까? 나는 왜 그동안 말하지 못했을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 그러나 나를 탓하지는 말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성장의 시작이지만 스스로를 탓하는 것은 영혼의 파괴라는 사실입니다. 미안한 마음은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나를 남기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끝까지 잘못하지 말았어야 해. 넌 끝까지 착해야 했어야 해.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끝까지 상처를 참아야 할 이유가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면 그것이 떠나야 할 증거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상대의 실수를 용서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정작 나의 고통을 용서해 준 적은 있었습니까? 나는 나에게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늦게 어른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할 때가 아니라 나를 용서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만 괜찮은 척하자. 이제는 그만 착한 사람 흉내내자. 이제는 내 편이 되어주자.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끊으려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억울함입니다. 나는 정말 끝까지 노력했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줘야 하는데,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또다시 말로 상처 입고 또다시 지쳐버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증명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끝까지 견뎠다는 것, 그 노력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강요할 수 없다. 함께 가는 이는 말이 필요 없고 떠나는 이는 말이 소용없다. 더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착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노력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거리를 두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룹니다. 말을 되돌려주지 않고 침묵으로 지키는 법, 설명 대신 단호함으로 지키는 법, 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인연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 안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지. 2번 다시 마음 주지 말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쓰이고 여전히 그 말이 떠오릅니다. 왜일까요? 관계는 행동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되갚지 않고도 멀어지는 법.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설득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지배받습니다. 그러니 설명으로부터 먼저 떠나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굳이 입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옳고 그르다는 싸움이 아니라 그 말이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 가치가 없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거리입니다. 첫 번째 거리, 마음의 문을 닫는 것. 그 사람이 다시 말할 때 그 말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문을 닫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당신 생각은 그렇구나. 이 두 문장은 무력하게 보이지만 상대의 말이 더 이상 내 내면으로 파고들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경계입니다. 말은 그대로 흘려보내되 그 말이 내 진실을 흔들지는 못하게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리, 침묵으로 대답하는 것. 누군가 말로 나를 지배하려 할 때 굳이 맞서서 싸우지 마십시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심리적 우위입니다. 설명할수록 나는 확인을 구하게 되고 확인을 구할수록 나는 그 사람의 판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판단을 주는 사람 앞에서는 침묵이 곧 자유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무겁고 말은 침묵보다 가볍다. 이제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거리, 자리와 시간을 바꾸는 것. 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자리 자체를 옮겨야 합니다. 연락을 줄이고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사람의 감정관리사가 되는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훈련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래도 내가 떠나면 저 사람은 상처받지 않을까? 기억하십시오.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은 남의 상처를 볼 줄 모릅니다. 보고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떠나도 그들은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끝내 알지 못합니다. 이별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감정의 회복이다. 멀어지는 이유는 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지켜야 할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지, 나를 설명하게 만드는 인연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는지를 묻는 인연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지를 물어주는 인연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부터 멀어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진짜 좋은 인연의 말을 구분하는 법, 그리고 남은 생을 지켜줄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상처의 말을 끊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회복의 말을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 언젠가 새로운 말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말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상처를 남기는 사람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문제야. 내가 아니었으면 넌 아무것도 못했어. 나는 너를 위해 말하는 거야. 그러나 진짜 좋은 인연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라서 괜찮았어. 실수해도 괜찮다. 나는 네 마음이 먼저 궁금하다. 진짜 인연은 나를 바꾸지 않는다. 대신 나를 돌아보게 한다. 좋은 사람은 내가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내가 많이 힘들었겠다며 먼저 마음을 본 사람입니다. 좋은 인연은 침묵할 때 나를 오해하지 않고, 실수할 때 나를 판단하지 않고, 멀어졌을 때조차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로 사람을 얻으려 하지 말고 말 없이 사람을 잃지 마라. 인생에서 소중한 인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크게 웃기지 않아도 되고 대단한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나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좋은 인연의 말은 이렇게 다릅니다. 상처 주는 인연은 말로 흔듭니다. 좋은 인연은 말로 지켜줍니다. 상처 주는 인연은 말합니다. 너 왜 그랬어? 좋은 인연은 말합니다. 그땐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처 주는 인연은 말합니다.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좋은 인연은 말합니다. 괜찮아. 이번엔 내가 옆에 있을게. 상처 주는 인연은 원인을 묻고, 좋은 인연은 마음을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마지막 지혜. 사람은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고를 수 있습니다. 말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들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아끼는 사람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까? 끝까지 잘해준 내가 상처를 끊어낸다는 것이 선뜻 용서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미워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멀어지는 것이다. 나는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 한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삶을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기고 떠나야 할 한마디. 정약용이 남긴 짧은 글귀 중 가장 담담하지만 깊은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정한다. 멀어지거든 말로 붙잡지 말고 가만히 마음을 거두라. 당신은 더 이상 상처 주는 말 앞에서 머무를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상처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의 말이 아니라 괜찮다는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내가 듣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남길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있다면 조용히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